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희입니다. 이란과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감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확전 우려에 간담회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란 후 공격 소식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All is well이라고 게재를 하면서 내일 아침에 성명을 밝히겠다라고 게재를 했는데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발표된 고용지표는 예상치 크게 뛰어넘으면서 고용시장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저런 이슈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해외 선물의 신 오늘 이 시간도 트레이더와 함께 시황 분석 그리고 상품별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고요. 더 자세한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023153-2612번 두 대 전화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방송 함께할 트레이더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엔젤 트레이더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엔젤 트레이더님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오랜만에 저희 함께해주고 계시는데 네. 자, 오늘 또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투자자 트레이더 엔젤입니다. 추운 날씨에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항상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오늘 엔젤 트레이더와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계좌 좀 빨갛게 뜨겁게 만들어 드릴 그런 전략들 꼼꼼하게 세워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도 선물 시장 흐름 먼저 함께 확인하고 가도록 하죠. 자, 오늘 지수 선물이 오름세를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13% 오름세입니다. 3,23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전일 대비 0.14% 오름세입니다. 8,86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1.72% 하락세입니다. 61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2% 오름세입니다. 1,577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22% 하락세입니다. 1.1168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선물 시장 흐름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우리 이 선물 시장이 조금 흐름이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수 선물 계속해서 좀 하락을 보이다가 오늘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아래꼬리 일봉상으로 좀 아래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시 후에 저희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과연 어떤 소식들이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외신 소식들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외신 해결사 이수연입니다. 오늘 이란이 미국의 기지를 공격하면서 전 세계 증시가 많이 흔들리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우리 시장도 그 여파를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자세한 상황은 이슈들 보시면서 알아볼까요? 네, 오늘 이란의 공격에 대해서 미국이 보복하지 않으면 공격을 멈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미국이 보복을 감행한다면 이란도 군사적 충돌을 추가적으로 키울 여력이 있다는 건데요.
일단 오늘 이란 측에서는 그들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모두 목표물을 맞췄다면서 미국인 사상자가 80여 명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에서는 사상자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곧 트럼프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할 거라고 하니까요. 속보가 뜨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오늘 미군 기지를 공습한 것은 유엔 헌장 51조가 보장하는 자위권 행사다. 우리는 당한 거에 대해서 비례적인 조치를 취한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확전이나 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 어떤 도발에 대해서는 방어에 나설 것이라면서 이란은 미국이 재보복을 할 경우 미 본토,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이 세 공격을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했는지 살펴볼까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어떠한 보복에도 미국은 준비되어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라크의 미군 기지 철수에 대해서는 언젠가 떠나야 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솔레이마니 사령관에 대해서 테러리스트라고 월딩을 하면서 자신이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양국 간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면 미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저도 오늘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었는데요. 이란의 외무장관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현재 선물 시장이 상승 전환으로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갈등이 단기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월가에서 25년 넘게 활약한 투자의 거장 리처드 번스타인이 중동 지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고통스러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오늘 이란의 미군 기지 공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적대적 행위가 나온다면 현재 통화 완화 기조가 스탑할 수 있다는 건데요. 물가 상승은 압력을 받기 시작했고 상승세는 둔화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동발 혼란까지 이어지는 현 사태를 보고 저성장, 고물가 상태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가가 계속해서 오르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면서 전일 WTI는 지난해 4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또 브렌트유 역시 지금 고점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이런 물가 상승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까 아니면 성장 둔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까라고 묻기도 했는데요. 연준을 포함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몹시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얼마 전 뉴욕 연은 총재가 연준에게 물가 목표치 2%를 꼭 지켜내라고 하면서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하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묻고 있기도 했죠. 이렇게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연준은 하루하루 피말리는 상황을 겪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신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이 올해 전반적으로 투자 수익이 저조할 것이며 가장 두려운 것은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 의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미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극도로 변동성이 큰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경제가 뒷받침되는 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승리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지지율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증시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금융시장에는 투매 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만약 샌더스 의원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주식과 장기 채권에서 진짜 문제가 시작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연준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통화 완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며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매우 낮고 또 장기 국채 공급량은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질 것이며 그에 따라 10년물 장기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국채 수익률 곡선은 가팔라질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중동발 불안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 지표까지 신경 써야 되고 여러분들 트레이딩 하시는데 어려움 겪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해외 선물의 신에서 매매 전략들 가득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엔젤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죠. 네, 자, 우리 오늘 글로벌 경제 이슈들 함께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엔젤 전문가, 엔젤 트레이더와 함께 오늘 이 시간 함께 볼 텐데요. 자, 먼저 오늘도 계속해서 이 중동발 리스크가 계속해서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상황 먼저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며칠째 계속 이런 네. 리스크가 시장을 좀 뒤흔들고 있는데 조금 줄어드나 싶다가도 오늘 이제 이란이 또 공격을 하는 바람에 네, 다시 맞습니다. 재부상이 됐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보복이 없으면 공격을 멈출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근데 공격 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다 괜찮다라고 자신의 이 트위터에 게재를 하기도 했는데 이 양국 간의 이 갈등이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네, 앞에 외신에서도 네, 말씀하셨다시피 네.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탄도미사일 공격에 나선 것과 관련해 미국이 보복하지 않으면 공격을 멈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네. 말을 했고 그리고 8일 현지 시간이죠. 미 MBC 방송에 알리 아루지 테헤란 특파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란은 최근 공격에 대한 미국의 보복이 없다면 공격이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고 또 전했습니다. 네. 이는 이제 이란이 미국이 더 이상 보복이 없으면 이란도 공격을 멈추겠다라는 것은 이란이 한 발 물러섰다고 봐야 됐죠. 자,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또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지금 이 전시 상황에서 뉴욕 증시가 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지만 또 미국과 이란의 돌발 악재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 여전히 크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 또 며칠 조정을 받았다고 다시 큰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반등이 나온다 해도 어느 정도 제한적인 범주 안에서 움직임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갭 상승이 크면 아마 매수 쪽에 수익이 크게 없다고 보여지며 매수는 최대한 22평선 근처에서 접근해 가는 게 지금 이 전시 상황에서 제일 적당한 매매 기법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선물 시장에 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이런 이야기들도 함께 해주셨는데, 자, 여기에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은 저희가 잠시 후에 짚어볼 거고요. 이란과 미국 간의 관계에서 이제 좀 시장을 계속 이제 좀 흔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국이 좀 이제 뭐 그렇게 큰 전면전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란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두 나라 다 지금 상당한 지금 부담감을 안고 있죠. 네. 안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시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분명히 저는 생각합니다. 또 분명히 가서도 안 되겠고 전시 상황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 뭐 양국 간의 뭐 이야기도 그렇지만 또 이 안에서도 서로 이렇게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이란 외무장관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또 언급을 했는데 이란의 또 최고 지도자는 이번 미사일 공격은 그냥 미국의 뺨을 한 대 때렸을 뿐이다. 충분하지 않다라면서 더 추가적인 공격을 예고를 하기도 했는데 네, 맞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 추가적으로 더 이 대응을 한다면 이란 측에서 대응을 한다면 그때의 상황은 좀 어떻게 볼까요? 네, 그때 상황은 아마 지금까지 해왔듯이 아마 오늘 오전에도 뉴욕 증시가 전날에 상승세를 뒤로 하고 다시 하락했습니다. 하락했는데 전날엔 기술주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 증시를 중동 불안 쇼크에서 탈출시켰지만 오늘은 이들 섹터마저 하락하면서 뉴욕 증시는 다시 중동 불안 쇼크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죠. 네. 다만 미국과 이란이 최악의 충돌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뉴욕 증시 하락폭이 제한된 것은 계속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뉴욕 증시도 지금 또 상승으로 돌아섰죠. 네. 원점으로 또 돌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증시 지수가 다시 상방으로 다 오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게요. 아까 그 이란의 미군 기지 공격과 관련해서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수 선물이 좀 크게 빠졌다가 보니까 다시 그 낙폭을 좀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봉상으로는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뭐 이미 이런 재료가 이미 소멸됐다고 보기에는 좀 이를 것 같고 네, 다시 네. 정상화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겠죠?
아마 제한 폭을 뭐 벗어나지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큰 움직임은 아마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큰 움직임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오늘 그 뉴스와 관련해서 상품들마다 좀 변동이 컸는데, 자, 지수 선물은 하락했다가 다시 하락폭을 좀 회복을 했고요. 크루드 오일은 크게 상승을 했다가 그 상승분을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네, 자,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상품별로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도 크루드 오일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9시, 우리 시간으로 9시에 크루드 오일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지금 다시 좀 그 상승이 반납이 되고 일봉상으로도 하락으로 접어들었네요, 지금. 자, 크루드 오일에 관련해서 오늘 방향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엔젤 트레이더의 방향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매도 드셨네요. 네. 자, 크루드 오일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전일 오일은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브렌트유는 9월 고점 근방에서 움직이다가 지난주 미국이 공습으로 이란에 쿠더스군 사령관이죠. 제거한 이후 브렌트유는 각각 4%씩 올랐는데 현재는 또 1% 가까이 내리고 있습니다. 네. 번스타인은 유가가 계속해서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기여하고 그렇죠. 경제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내다보기 때문에 지금 원유는 아마 더 이상 상방으로 올라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은 조정을 좀 받아도 조금 더 밑으로 더 빠진 조정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당분간은 이제 좀 더 오일은 더 하방으로 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자 그럼 오늘 좀 포지션 어떻게 잡아볼까요? 자, 오늘 오일 포지션은 자, 지금 오늘도 오일이 장중에 오전 9시, 우리 시각으로 오전 9시에 큰 폭 4.72%까지 상승을 했다가 상승분 모두 다 반납하고 지금은 일본 기준 1%가량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하방 보고 계시다고 하는데 윗골이 엄청나게 길게 빼고 지금 내려가고 맞습니다. 있는데 자, 포지션 어떻게 볼까요? 네, 지금 오일이 지금 일봉으로 보면 지금 윗꼬리를 남기고 지금 허리 부분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허리 부분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허리 부분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힘들어 보입니다. 63.50 위로는 이제 오늘 내일은 아마 63.50 위로는 올라가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 그리고 3일 전이죠. 3일 전에 오일 가격이 아마 그때가 중심선이 62달러 선이었는데 지금이 딱 지금 그 선까지 왔습니다. 그 선까지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64점 밑으로 아마 64 위로 올라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밑으로 더 빠지면 60불까지 까지는 지금 빠질 수 있는 자리로 보입니다. 60불까지는 더 빠질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매도 전략이신데 좀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어디서 들어가면 좋을까요? 지금 자리는 이제 3분봉을 잠시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62달러 선에서 좀 움직이고 있고요. 60달러 선까지 빠질 수 있다고 하는데 62.20쯤에서 62달러 20쯤에서 매도 들어가시면 아마 밑으로 지금 전저가죠. 61.30까지 30까지는 빠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또 이란이 위치한 지역 부근에는 또 국제 석유 운반 루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근에서 만약에 보복을 또 취한다면 다시 한번 유가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또 잘 지켜보면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62.20달러에서 매도 진입해보자라고 했는데 그리고 61.30까지 좀 보자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손절은 좀 얼마나 잡아볼까요?
네, 손절은 62.40 정도 손절 잡으시면. 손절 굉장히 짧게 주셨네요. 네네, 네. 지금은 크게 올라갈 자리 아니기 때문에 40 정도의 손절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전략은 62.20선의 매도 진입, 그리고 61.30까지 좀 목표가 보고 계시고요. 손절은 62.40으로 조금 짧게 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트레이딩 전략은 이렇게 좀 주셨고요. 좀 장기적으로도 저희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좀 제 생각에는 우리 엔젤 트레이더님께서는 좀 추세적으로도 이제 하방으로 좀 열려있다고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우리 외신들에서는 $70 갈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또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호르무즈 해협 그 인근의 또 위험성도 있고요. 네. 자, 만약에 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다면 네. 좀 더 이제 상방으로 치솟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이란하고 미국의 이제 그 보복 때문에 네. 그 호르무즈 해협 등에서 만약에 보복이 이루어진다면 또 유가는 $70까지 또 올라가겠죠. 그건 분명히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네.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유가는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 상황이 안 벌어지면 유가는 네. 크게 올라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양국이 그렇게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적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도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지는 않다. 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매도는 좀 추세적으로 쭉 매도를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큰 추세도 아니고 네. 네, 짧은 단타도 아니고 네, 중추세 정도로 보시면 한 네. 50틱 이상, 60틱 이상 정도 네, 보시면 아마 딱 좋은 장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오늘 오일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요. 네. 자, 오일과 관련해서 또 혹시 우리 엔젤 트레이더의 추가적인 또 전략 같은 거 있으실까요? 네, 굳이 또 제가 매도를 찾는 이유는 또 네. 있긴 있지만, 네, 펀더멘털 차원의 배경은 변하지 않았다. 네, 시장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낸 것이라며 또 안도감을 또 불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재보복을 경고하고 있지만 네. 촉발하지 않는 이상 미 정신은 오히려 반등을 기회를 다시 이어갈 것이고 그래도 오일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양국 간의 이런 갈등 상황, 군사적인 전면적인 대치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계시는 것 네.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된다면 오일은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것이고 또 지수는 다시 좀 올라갈 거다 이렇게 뷰를 가지고 계시네요. 네. 자, 그렇다면 지수와 오일 좀 트레이딩 하실 때 좀 같이 보시나요? 지수하고 오일은 같이 본다기보다는 네. 그냥 참조만 합니다. 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은 많지만 네. 그래도 또 한 번씩 큰 이슈가 생기면 또 오일하고 또 지수는 또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큰 이슈도 한 번씩 또 지켜보고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의 이슈하고 네. 좀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수와 오일 서로 연관성이 있기는 하지만 참고하는 정도로 트레이딩에 활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저희가 오일 유가와 관련한 좀 이야기들을 했는데 또 조금 전에 우리 엔젤 트레이더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 봉쇄에 대한 전망들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죠. 이 부분과 연관된 외신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유가가 $100까지 치솟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자, 외신센터 연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방금 외신에서 오일에 대한 촉구가 떴습니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다면 오일 가격이 배럴당 $100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예상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란 측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면 또 미국 측에서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요.
유가가 급등하게 된다면 트럼프의 재선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경우 이란이 추가적인 보복에 대해서 고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유가가 $100까지 급등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낮다고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속보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한 소식도 한번 전해졌는데, 그런데 또 궁금한 게요. 일단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다면 원유 공급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제 유가가 $100까지 치솟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는 또 미국이 유가에 좀 패권을 잡고 있는 국가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세계 최대의 생산국이 됐는데, 네, 맞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미국은 이제 앞에 외신도 말씀드렸지만 유가를 잡지 않으면 트럼프 재선에는 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네. 트럼프도 아마 유가를 잡으려고 많이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안 잡히면 또 미국도 그만큼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유가를 잡아가야 되는 것도 당연히 맞습니다. 네. 또 특히 지금 뭐 중동 불안 쇼크를 탈출해야지만이 또 미국 뉴욕 증시가 다시 또 상승을 올라가니까 네. 중동 불안 쇼크 탈출을 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유가는 꼭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아마 있을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올해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도 좀 남아 있고요. 미국 대선이 남아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라도 이 유가를 일단 안정을 시키고 또 미 증시를 계속해서 끌어올릴 것이다.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의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상품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런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골드가 또 연일 올라가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또 그 소식에 또 많이 올랐다가 다시 그 상승분을 다시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안전자산에 쏠리는 흐름은 여전한 것 같기는 하지만 골드도 오늘 일봉상으로 봤을 때 윗골을 굉장히 길게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골드는 우리 엔젤 트레이더 방향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업앤다운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골드는 계속해서 매수뷰를 보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자, 좀 어떻게 볼까요? 네, 골드는 특히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미국과 중동에, 이란에 전쟁 위기는 없다라고 외신들은 크게 뭐 걱정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네. 안전자산에 네.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골드는 지금 잠시 지금 또 조정받는 구간이죠. 지금 잠시 조정받기 때문에 이 조정 구간을 벗어나면 아마 크게 오늘 골드가 오늘 크게 한번 올랐었는데 네. 거기까지는 아마 못 올라갈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다시 1600선까지는 네,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골드는. 1600선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네. 오늘 장중에 좀 고가가 지금 1613달러 선까지 오늘 올라갔었는데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니고 일단 네. 1600선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네, 1600 보고 계시는데. 근처까지.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매수 봐도 될까요? 네, 지금은 제 차트상을 봐도 지금은 여기 지금 지지대를 찍고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지금 매수를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좋은 자리입니다. 매수 보시면. 네. 자, 지금 우리 엔젤 트레이더의 차트 함께 보고 계셨는데 네. 지금 3분봉으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 3분봉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특별하게 3분봉을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3분봉은 특별하게 본다라기보다도 네. 3분봉을 보게 되면 큰 분봉도 있고 또 더 작은 봉도 있지만 네. 3분봉이 우리가 쉽게 말하는 트레이더들한테는 네. 수익도 잘 가져주지만 또 쉽게 또 뭐 갭에 또 뭐 반하는 그런 위험한 갭에 반하는 그런 자리도 쉽게 잃지도 않았습니다. 3분봉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트레이더들은 3분봉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더 중장기로 가면 아마 또 뭐 60분봉 또 뭐 많이 보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트레이드 할 때는 3분봉으로 주로 많이 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골드는 계속해서 좀 매수뷰를 보고 계시는데, 네. 아까 근데 말씀해 주신 그 1,600달러라는 게 일단 네. 오늘 데일리 기준으로 1,600불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걸까요? 그렇죠. 오늘 새벽 한 3시, 4시 경에 되면 네. 아마 그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도 보입니다. 그럼 네. 지금 선에서도 매수를 들어가도 될까요? 아니면 뭐 조금 더 눌렸다가 좀 길게 보고 매수를 들어가 볼까요? 언제가 좋을까요? 매수는 지금 들어가셔도 큰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네. 더 밑으로 크게 빠질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매수 뷰는 지금 들어가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들어가도 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네. 수익을 조금 더 크게 내고 싶다, 좀 더 많이 먹고 싶다 네네. 이럴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더 눌림을 기다려보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눌림 시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까지 오늘 눌려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엔젤이 봤을 때는 지금 눌림 받고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크게 눌림은 안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눌림 들어가봐야 1570 정도, 1570까지도 안 가. 1575 한 5 정도. 네. 1575 정도에서 다시 지지받고 올라오기 때문에 75 위에서 아마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575 위에서. 네. 네. 자, 일단 최대치로 눌려준다면 오늘 1,575달러 선 여기까지 좀 눌려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계시고 1,600선까지 올라올 거라고 하셨는데 1,600이 맥시멈일까요? 예, 맥시멈이 1,600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딱 1,600선까지 오늘 장중에 좀 고가는 1,613달러였는데 여기까지 가기에는 좀 오늘 에너지가 부족할 것 같고 네, 일단 맞습니다. 1,600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계시니까요. 자, 이 부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골드는 앞으로 추세적으로도 상방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당분간은 골드는 상방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 골드가 지금 또 사실상 상방으로 지금 많이 올라온 자리는 맞습니다. 네. 많이 올라온 자리는 맞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정체를 봤을 때 안전자산이 1위가 또 골드이기 때문에 네. 금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금을 선호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골드는 상방으로 지금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조금 나타나고 있죠. 네.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위험한 위태위태한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금으로 좀 많이 쏠리고 있는데 근데 또 금뿐만 아니라 엔화도 있고 국채도 있고 다른 안전자산들도 많잖아요. 네. 다른 안전자산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미국 국채나 엔화도 네. 상방으로 지금 많이 올라. 금하고 금과 비교할 건 안 되지만은 네. 그래서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상방으로 많이 올라가죠. 네. 엔화도 오늘 흐름 보니까 또 장중에 또 크게 올랐다가 네. 엔화도 역시 윗골을 굉장히 길게 달고 네, 있네요. 맞습니다. 지금은 0.2% 가량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근데 골드는 또 우리가 미 증시랑도 같이 연관을 지어서 저희가 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미 증시는 어쨌든 위험 자산이고 그렇다면 조금 반대 경향으로 흘러갔었는데 지금까지는 네, 근데 맞습니다. 작년부터 해서는 이제 유동성에 미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네. 골드는 또 여기에 대한 위험 해지 수단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의 상승의 에너지를 조금 더 실어줄 수 있을까요? 네, 골드는 과거에 지수 선물하고는 상반된 관계를 가지고 있었죠, 항상. 그렇죠. 근데 요즘은 안 그러더라고요. 예, 작년부터 그게 랠리라는 연말 랠리도 있었고 네. 또 1월 또 1월치 기대치에 또 랠리도 네, 있었고 네. 또 지금은 또 골드가 잠시 빠지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 이유가 네. 과거를 둘러봐도 미국이 해외에서 군사 작전을 시작할 때마다 미 증시가 랠리를 계속 보여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골드도 같이 보여왔고 현재의 중동 불안이 크게 미 증시를 움직이지는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골드는 상방으로 더 올라갈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골드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골드는 일단 데일리 트레이딩적인 관점에서도 오늘은 매수뷰 그리고 추세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좀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미 지수 선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미증시 개장 전이기는 한데요.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과 S&P 먼저 좀 볼 텐데 일단 업앤다운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자, 나스닥 한번 네. 다시 한번 보고 제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나스닥 지금 전장 대비해서 0.14% 상승하고 있습니다. 3,230 나스닥 0.12% 상승입니다. 8,863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오늘 개장 전이기는 하지만요. 미리 한번 들어보고 저희 개장 상황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는 0.14% 오르면서 3,239.75포인트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장중에 좀 낙폭 키웠다가 다시 반납을 하고 일봉상으로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상황 한번 들어보죠.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지수 선물 상방 보고 계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자, 좀 어떤 전략일까요? 네, 지금 지수는 뉴욕 증시가 반등에 다시 성공하는 모습이죠. 지금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지수가 많이 빠졌는데 한때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8,678까지 빠졌다가 장중에 다시 나스닥 지수가 상승하면서 혼조세를 보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주요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긍정적인 흐름을 되찾으면서 미국 증시를 상승시켰습니다. 그리고 5일도 마찬가지죠. 5일도 상승이 계속 이어지긴 했으나 다시 안정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나스닥 지금 오늘 장중에 저가 8,679선까지 찍고 좀 다시 올라왔는데 자, 일단 좀 자세한 이 전략들은 저희가 개장 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개장까지 한 50초 정도 남겨뒀는데 오늘 개장상은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오늘 개장사항은 지수를 보시면 지수를 개장하면 바로 조금 밑으로 약간 빠졌다가 밑꼬리를 지금 큰 밑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밑으로 살짝 빠졌다가 다시 오늘 최고가까지는 아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 이제 현물 시장, 주식 시장은 어떻게 출발을 할까요? 네, 현물 시장도 아마 지금 기술적 지수나 현물 시장이나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고 현물 시장도 아마 상방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네, 일단은 어제 장은 좀 이런 리스크 확대가 되면서 하락으로 3대 지수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물 시장에서 다시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이제 오늘 개장을 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뉴욕 3대 지수 개장했습니다. 일단 출발은 혼조로 출발한 상황입니다. S&P 500만 상승한 채로 출발을 했습니다. 선물 시장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05% 상승입니다. 3,23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전일 대비 0.01% 상승입니다. 8,854포인트 지나고 있는데요. 개장과 함께 조금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네, 전일 대비해서 0.54%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 62달러 선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전일 대비 0.32% 오름세입니다. 1,579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17% 내림세입니다. 1.1173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미 3대 지수 혼조로 일단은 출발을 했습니다. S&P 500만 지금 0.02% 강보합이고요. 위아래로 지금 이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다우존스가 0.1% 하락, 나스닥이 0.0, 지금 상승 전환을 했네요. 0.01% 강보합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게 큰 폭의 이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큰 폭의 움직임은 안 보이겠죠. 네. 이제 갭 상승이 크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갭 상승이 크면 큰 폭은 아마 움직임이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스닥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8,678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혼조세를 보이고 또 제자리 찾아왔기 때문에 아마 크게 움직임이 없을 겁니다. 조금씩 아마 조금씩 아마 상방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조금씩 이제 상방으로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일단 지금 개장하면서 조금 아래로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에요. 네. 지금 분봉상으로 봤을 때 큰 폭으로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온 상황이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엔젤 트레이더는 오늘 미증시 개장과 함께 조금 빠졌다가 다시 좀 반등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지금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좀 큰 폭의 이런 흔들림은 좀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 이렇게 선물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외신센터 연결해서 오늘 자세한 개장 상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현물 시장이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07% 하락한 28,563포인트를 지나고 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처음에는 하락 출발했다가 지금은 상승 전환해서 0.2%, 0.1%씩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3,243선의 S&P가 지나고 있고 나스닥은 9,08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뜬 속보에 따르면 현재 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갈등 때문에 주식이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거래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란의 보복에 대해서 사상자에 대한 보고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 미사일 발사가 양국 간의 마지막 갈등이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양국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 만큼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또 무디스가 발표한 미국의 고용 성장률이 20만 2천을 기록하면서 증권가가 예상했던 15만보다 훨씬 상회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경제 지표도 지금 상승 전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양국 간의 전쟁까지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더 지금 상승 전환으로 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관련해서 대국민 연설을 펼친다고 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새벽 1시에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사상자가 몇 명인지 집계 중이다라고 낮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것 같습니다. 이 뉴스에 따라서 또 오늘 증시가 변동성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또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개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뉴욕 증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조금 전에 알려드린 내용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사태와 관련해서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요. 자, 현지 시각으로 8일 오전 11시고요. 우리 시각으로는 9일 새벽 1시 잠시 후겠죠. 저희 방송 끝나고 한 2시간, 1시간 정도 후가 되겠네요. 이때 또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들을 꺼낼지, 자, 이런 부분에 좀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미증시는 혼조로 출발을 했다가 지금 모두 다 3대 지수 모두 상승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 미 본장은 이런 미국과 이란 간의 관계보다는 조금 전에 발표됐던 고용지표 호조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발표할 텐데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네, 항상 그렇지만은 이제 지금 선물 시장이 특히 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가 아마 그 긴장 속에 지수 모든 시장이 요동을 또 치겠죠. 미국이 이제 중동에서 이제 이란이 일으킬 문제를 절대 자시하지 않을 것이란 의지를 내비친 만큼 이란이 석유 공급에 대한 대대적인 차질은 아마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과는 또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이 또 머지않았죠. 곧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준이 또 매우 또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아마 매우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도 미국이 해외에서 군사 작전을 시작할 때마다 미 증시가 계속 랠리를 보여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미 증시는 지금 상승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시장은 매우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실업률이 낮고 소비자 지출도 활발한 데다 금리도 낮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또 미중 1단계 합의 서명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또 그래도 시장 변동성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명심하셔야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또 명심하시고 귀 기울이고 아마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꺼낼 것인가가 굉장히 또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자, 과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또 어쩌면 굉장히 공격적인 이야기들을 또 꺼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만약에 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 또 우리 선물 트레이더, 선물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은 어쩌면 지금 이 상황을 좀 좋은 투자의 시점으로 삼아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만약에 엔젤 트레이더라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상품 어떻게 좀 들어가 보실까요? 네, 지금 제 같은 입장이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사실 뭐 크게 뭐 진입 자리를 뭐 본다는 것은 네, 사실 네, 네. 조금 뭐 위험성이 위험하죠. 예. 사실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뭐 전시 때문에 뭐 지금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주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뭐 포지션을 갖는다 하기보다는 아마 새벽에 우리나라에서 11시죠. 11시 한 11시 조금 넘겠는데 그 시간대에 트럼프 대통령 그 말 한마디에 발표에 귀 기울이면서 그때 가서 아마 포지션을 잡는 게 아마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5일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5일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제일 지금 잡는다고 지금 신경 쓰는 부분이 5일이기 때문에 네. 5일 가격은 아마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오일은 좀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 네, 맞습니다. 뭐 지금 좀 변동성을 이용해서 뭐 수익을 내볼 수도 있겠다 싶지만 사실 지금 시점에 좀 이렇게 진입 자리를 잡아보는 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를 좀 네, 해주셨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아까 이제 지수 선물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으니까 네네. 그 좀 포지션 한번 잡아보고 가도록 하죠. 나스닥. 네, 정리 한번 해보면서 나스닥 오늘 좀 포지션 어떻게 볼까요, 그러면? 자, 나스닥 포지션은 아마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발표 전까지는 네. 예, 혼조세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자, 시장이 그 발표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어차피 시장은 커다란 틀 안에서 반복적으로 이 상하로 움직이는 장이기 때문에 시황은 움직이는 간접적인 요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시황은. 같은 종목을 보고도 똑같은 생각은 할 수 없는데 시장의 수급과 종목의 수급 그리고 전시 시황 이 세 가지 힘의 균형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면 네. 그 확인과 타이밍 그리고 타이밍이 중요하면 그때 그 시기에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승리를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하고 계시다가 네, 트럼프 대통령 발표 후에 네. 네, 시기에 맞춰서 아마 종목을 매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역시 엔젤 트레이더는 조금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잖아요. 좀 안전하게 접근을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이렇게 좀 뭔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리해서 좀 진입을 하기보다는 현재로서는 관망을 하다가 우리 시간으로 새벽 1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루어지는데 이 이후에 어떤 발표가 나오는지 좀 지켜보고 난 이후에 방향을 보고 좀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유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유로도 지금 움직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일단 전장 대비해서 0.31%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유로 방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먼저 일단 업앤다운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유로도 관망이네요. 유로 지금 어떻게 볼까요? 네, 유로는 뭐 미국 지수 선물하고 또 유로하고 또 골드하고 이 삼각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로는 지금 아마 지금 이 혼조세가 조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유로는 네. 유로는 지금 그런 움직임이 못 보이겠죠 아마. 네. 유로 그렇게 큰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네. 근데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기는 한데 네, 이런 가운데서도 지금 이렇게 뭐 약간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지금은 어쨌든 조금 뭐 내려온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매수 들어가 보면 안 될까요? 지금 유로를 매수 들어간다는 것도 사실상 조금 무리는 있죠. 이게 지금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하고 타이밍이 왔을 때 그 종목을 매매하셔야 되는데 지금 유로 타이밍은 제가 봤을 때는 유로도 마찬가지고 지금 지수 미 지수도 그렇고 지금은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네, 좋은 자리 나오면 그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뭐 미 지수 선물 그리고 오일 골드 유로까지 봤는데 네. 뭐 엔젤 트레이더 이 외에 좀 뭐 보시는 종목도 있을까요, 지금? 네, 저는 종목을 본다면 또 제가 좋아하는 또 홍콩 항생 지수가 있습니다. 네, 홍콩 항생 지수는 항상 뭐 당하고 있죠, 그냥. 네, 뭐 홍콩하고 중국하고 연관 없이 그냥 뭐 오늘 또 밑으로 많이 빠졌는데. 네, 아마 오늘 또 홍콩 항생 지수는 또 매수 잡으신 분들 또 오늘 또 마음고생 또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저희 시간에 뭐 항생을 보지는 못하지만 카톡방 그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시면 항생 이런 부분도 좀 봐주시나요? 네, 저희 엔젤 카톡방에 오시면 항생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그렇고, 골드, 크루드 오일 그리고 모든 종목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문의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젤 트레이더의 오픈 채팅방 많이 참여해 보시고요. 자, 엔젤 트레이더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 오늘도 많은 정보들 전해드렸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And you'd lay awake at night and scheme of all the things that you would change, but it was just a dream.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